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오늘 두 번째 강의 그레이스 리입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베서니 칼리지 오브 미션에서 선교와 몬테소리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맨과 함께 협력 사역하고 있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 휴먼 네이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는 우리가 몬테소리 교육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가,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고 마리아 몬테소리는 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가,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교육과 몬테소리 교육의 차이점에 있어서 일반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하면 몬테소리 교육은 지식 전달 이전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적에 어떤 성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인간의 성향에 맞게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런 성향, 인간의 성향이라고 하면은 텐던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휴먼 네이처죠. 퍼스널리티라든가 캐릭터는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사 온 지가 16년이 됐는데요. 16년 동안 미국이라는 사회 생활을 통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인도네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에 계신 분들은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그 나라의 컬처에 맞는 또 그 나라의 성향에 맞는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그 이전에 우리들에게 빌드해 주신 그 성향이 있는데요. 그것을 1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exploration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orientation, 그리고 세 번째로는 order, 네 번째, communication, 다섯 번째, to know, to reason, to think,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abstraction이 있고요. 일곱 번째로는 imagination,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mathematical mind,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work이고요. 열 번째로는 repetition, 11번째로는 exactness, 그 다음에 12번째 activity, 13번째 manipulation, 14번째 self-perfection, 그리고 15번째 adaptation입니다. 여러분들 exploration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중에서 exploration이 가장 강한 것이 강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미지에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늘 궁금해서 그곳을 찾아가고 싶고 가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트인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의 성향, 휴먼 텐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텐던스는 어떤 거냐면 늘 서칭하는 거죠. 늘 찾아보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런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이 텐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유니크한 파워인데 어떤 파워냐면은 많은 지식으로 연결이 되는 파워가 되죠. 예를 들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그 의욕은 결국 이것이 모여져서 날리지가 되는 거죠.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몬테소리 클래스룸에는 어린아이들에게 we have to give them freedom to exploration.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만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exploration이라는 텐던시를 가지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exploration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어린아이들이 그냥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exploration이라는 그 텐던시, 휴먼 네이처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다니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 호기심을 발휘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하는 교육 효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에 휴먼 익스플로레이션을 갖고 있는 그런 부족들은 가서 사냥을 합니다. 어디에 가면 사슴을 잡을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은 멧돼지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냥을 해갖고 오고요. 또한 그 사냥해온 것을 같이 나간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어디서 오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exploration이라는 휴먼 텐던시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그 나라 아프리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몽고 그 오지에 누가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가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러면 호기심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무작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셨죠. 그거의 가장 밑바탕은 하나님이 빌트해 놓으신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텐던스가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결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듯이 어디든지 무슨 모임에든 가시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휴먼 텐던시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가셨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다이닝 식당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늘 불안해 하십니다.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지? 밥은 어디로 먹으러 가야 되지? 강의실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에 집중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향 가운데 오리엔테이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It is the tendency to want to know where we are. Where is my feet?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를 늘 알고 싶어하는 성향이 곧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피지컬 니드, 피지컬이 가장 필요한 것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쉽게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갔다가 방에 들여다 놓고 여기가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아이들을 놓고 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향 또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텐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부모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만 그 아이들이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환경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갖고 있는 성향은 오더입니다. 질서이죠. 이거는 오리엔테이션과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오더라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지, 또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다음 순서는 뭐가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데일리 루틴, 그날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그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오더라는 텐던스는 아이들에게 지적으로, 그 다음에 logical thinking하고 또 mathematical, 수적인 마인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런 그런 오더에 맞는 그런 성향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great joy, 즐거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self-confidence, 자신감과 self-control, 절제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적에 뒤죽박죽으로 하신 게 아니라 질서에 맞게 그날 하루하루 창조하신 것처럼 이 창조의 그런 원리가 곧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텐던스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오더라는 텐던스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개발을 하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신감과 절제감을 누릴 수 있는 그레이트 조이를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to share idea socially,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곧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모든 분들이 언어라고 대답하죠. 네, 맞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소셜리,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곧 커뮤니케이션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바디랭귀지도 있을 수가 있죠. 음악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댄스도 있을 수가 있죠. 꼭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곧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 또한 휴먼 텐던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휴먼 텐던시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특권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어를 만들어 놓으시거나 불어를 만들어 놓으시거나 한국말을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그 나라의 자기들끼리 맞는 아이디어를 쉐어하다 보니까 각 나라의 고유의 언어가 나온 것처럼 곧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휴먼 텐던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발한 것이 랭귀지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과 동물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는 뭐가 필요하죠? 이모션한 거, 감정이라든가 thought, 생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instruction, 그 다음에 written language, 이런 모든 것들이 곧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일 수 있죠. 요즘에는 인터넷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한 큰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런 각종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5번째로 텐던시는 to know, to reason, to think. 항상 알고 싶어하고 또 배우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또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가 말하기를 infants, 이런 유아 아이들 역시 뭐가 있냐면은 알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디자이어가 있다고 마리아 몬테소리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0세부터 6살까지 아이들은 무엇을 물어보냐면 what을 물어봅니다. 무엇인지 이름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6살부터 12살까지 아이들에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why. 0살부터 6살까지 아이들에게는 그저 네임 레슨만 주면 됩니다. 인포메이션, 이름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주면 되는데 그때 아이들의 성향은 observant mind, 그냥 observe하는 거죠. 스폰지처럼 그냥 빨아들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름만 주기만 하면 되는데 6살부터 12살 사이의 아이들에게는 observant mind보다는 reasoning mind가 더 강해집니다. 이름만 가르쳐줘서 아이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때 아이들은 어떻게 지구가 생겼을까? 사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별은 몇 개가 있을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나 많은 선생님들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이전에 귀찮아하죠. 사실 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그냥 답을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별이 10,000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사전을 가져오게 해서 사전을 찾게 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전을 통해서 백과사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자꾸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가장 큰 효과이기도 하죠. 부모님들이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봤을 적에 무조건 화를 내고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적에 백과사전을 가져오게 하고 그 백과사전을 같이 찾아가면서 답을 주게 하면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의 그 만족도는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많은 교육과 제 경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 아이들이 그것을 찾았을 때 스스로 사전을 통해서 찾았을 때 얻어지는 교육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6번째로 abstraction이죠. abstraction이라는 것은 또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텐던시인데 이것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abstraction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학이 가장 abstraction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경험하다시피 우리가 산수를 통해서 데시멀 시스템을 십진법을 배우는데 그 의미와 그 정의를 반드시 알고 공부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진법의 개념을 우리가 그냥 외워서 아는 거지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공부를 수업을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몬테소리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abstraction, 그 십진법에 대한 교육을 교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배우게 하고 이해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수에 대한 관심과 지적 효과는 일반 교육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몬테소리 교육 방법이 천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3살부터 5살짜리 아이들의 수 개념이 굉장히 정확하고 그 수를 이해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별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 to 100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를 카운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수의 quantity, 수의 그런 양적인 것을 손으로 느끼면서 가리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4살짜리 아이들의 그 수의 그 깊이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몬테소리 교육 방법을 천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몬테소리 교육 방법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아이들의 그 감각을 통해서 수를 가리키고 감각을 통해서 이런 그런 abstraction이라든가 이미지네이션을 갖고 이를테면은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표현해서 가르쳐 주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면서 스스로 직접 자기의 그런 감각을 통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상상력과 지적 향상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7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이미지네이션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월트 디즈니 많이 보셨죠? 만화 영화. 그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화가입니다. 이분은 뉴욕에 있는 지하에서 굉장히 배고프게 굶주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가장 특별한 그런 텐던스는 이미지네이션입니다. 너무 가난한 지하 단칸에서 살고 있었을 적에 그 쥐구멍으로 쥐가 들락날락하면서 그 마른 빵 조각을 먹는 것을 보고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만화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고 즐거워하셨던 탐 앤 제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월트 디즈니는 쥐구멍 속에 들락날락하는 쥐를 자기의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만화 탐과 제리를 만들어내므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사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탤런트, 숨겨있는 보물이 어떤 것인가를 관찰을 통해서 그거를 찾아내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휴먼 텐던시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 교구를 통해서 적응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부분은 더 강하게, 강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1:1 교육, 즉 커스터마이즈된 교육을 하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매스메티컬 마인드입니다. 모든 사람은 수적인 그런 특별한 수학적인 마인드를 주신 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기프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티칭을 하면서 수학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10번 수업하면 1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학생들한테 산수를 왜 싫어해? 수학을 왜 싫어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10명이면 10명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이해를 못해서 수학이 싫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가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들으셨나요? 아니면 수 역시 공식을 외워서 공식에 적응하면서 암기하듯이 하셨나요? 제 자신 역시도 수는 구구단을 암송해서 외워서 그 구구단을 적응을 해서 수업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수학에 들어가면 미분이라든가 적분이라든가 깊은 수학에 들어갔을 때 산수가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수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텐던스를 성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우리의 교육 방법이 수를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 암기해서 하는 공부로 교육 방법이 그랬기 때문에 정말 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려웠고 수학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몬테소리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그 수를 이해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덧셈은 무엇일까요? 덧셈은 결국은 put together, 수를 합쳐놓는 게 덧셈이고요. 그 다음에 subtraction, 뺄셈은 뭘까요?
take away, 가져가는 것이 뺄셈입니다. 그러면 multiplication, 곱셈은 무엇일까요? 곱셈의 정의는 같은 번호를 계속해서 더해주는 것이 곱셈이고요. 그 다음에 division, 나눗셈은 무엇일까요? 나눗셈은 sharing 하는 것이 나눗셈입니다. 이렇게 먼저 수를 들어가기 전에 그 수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정의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덧셈과 곱셈은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과 뺄셈은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덧셈과 곱셈은 수가 늘어나고요. 뺄셈과 나눗셈은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 방법은 뺄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덧셈, 곱셈, 그 다음에 뺄셈, 나눗셈 순으로 공부를 가리킵니다. 굉장히 생소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에 대한 텐던스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거에 대한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텐던스 가운데 오더라든가 exactness라든가 abstraction, 그 다음 mathematical mind,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majoring이라든가 calculating 하는 것은 practical life, 그 또 하나의 몬테소리 클래스룸의 영역인 일상에서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한 그런 majoring이라든가 calculating 하는 거에 대한 그런 basic understanding은 프랙티컬 일상 영역에서 교구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9번째로 work,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휴먼 텐던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work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일하는 거에 인게이지를 시키는 것이 곧 work이죠. work이라는 것은 아무 목적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고 있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목적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하는 거죠. 10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 나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인게이지하고 목적 있는 액티비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일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손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스피리추얼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피지컬한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목적 있는 일을 할 적에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텐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우리에게 빌트인 해주신 거죠. 결국 텐던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적에 like his image,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텐던시는 하나님의 성향과 같은 성향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work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그래서 몬테소리 클래스룸에서는 공부한다든가 플레이한다고 하지 않고 일한다고 합니다. work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예는 저희 반에 있는 그 로엔이라는 4살짜리 아이가 집에를 갔습니다. 엄마가 오늘 뭐하고 놀았니? 라고 물어봤을 적에 로엔의 대답이 엄마, 우린 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하고 왔어요.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한다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넣어줬을 적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나도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교사 생활을 통하면서 배운 또 하나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repetition, 반복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 중에
반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요. self-perfection. 사람들은 뭐든지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exactness, 정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manipulation, 그런 정교한 기술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와 연결이 되냐면 반복해서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성향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부족하면은 또한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을 몬테소리 클래스룸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허락해서 반복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집중력이 길러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실 적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또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또 나가서 손으로 뭔가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나면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반복해서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때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반복해서 그게 개발되는 것을 본인이 느꼈을 적에 오는 그 만족감은 세상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스스로 느끼는 그 만족감은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정체성 있고 또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11번째 exactness죠. exactness라는 것은 뭐냐면 eliminate a mistake. 자기들의 그런 실수를 줄여가려고 하는 성향이죠. 정확하게 퍼펙트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원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스테이크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고 그 실수를 또 조절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일해낼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 성향을 이용한 교육 방법이죠. 12번째 액티비티입니다.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모님들께서 연세가 많아지셔서 직업을 리타이어 하셨을 적에 갑자기 늙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디프레션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향인데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느꼈을 적에 모든 인간이 겪는 서퍼링입니다. 아, 나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런 느낌이 왔을 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고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왜냐하면 그 일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페이를 받는 잡이 아니더라도 가서 봉사라도 어디 가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또한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매니플레이션이죠. 매니플레이션은 반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스킬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매니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피지컬 인바이러먼트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그런 퀄리티를 알게 해주고 이해하게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컴퓨터가요. 옛날에는 무지무지 컸거든요. 교실만 집채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갈수록 작아지더니 핸드폰을 손에 놓고도 이런 것이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갈수록 반복하면서 갈수록 정확하게 하면서 갈수록 완벽하면서 갈수록 정교하면서 뭐든지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스킬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매니플레이션 때문입니다. 14번째 셀프 퍼펙션이죠.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어떤 그런 셀프 퍼펙션을 어치브 했을 적에 satisfy가 있죠. 자기가 목표한 그 골을 성공적으로 만족하지 못했을 적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나름대로 하고 계신 그 골과 목적과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맞추셨을 적에 어떤 것보다 기쁨을 느끼십니다. 이것이 물질과 관계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그 일에 성공적으로 마쳤을 적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느껴졌을 때 오시는 그 기쁨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몬테소리 클래스룸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교구를 사용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셀프 퍼펙션, 셀프 컨트롤 이런 모든 그리고 셀프 디스플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한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이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텐던스를 즐겁게 활용하고 찾아내면서 아이들이 더 성공적으로 더 정말 인격과 그 다음에 지적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의 장점이며 마지막으로는 어댑테이션이죠. 어댑테이션 쉽죠. 가는 곳곳마다 내가 적응해낼 수 있는 능력. 아프리카에 가신 분들은 어느 순간에 아프리카에서 사는 방법을 적응해 가시죠. 이것 또한 휴먼 텐던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휴먼 네이처,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적에 빌트인 해놓으신 하나님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공부했고 특별히 몬테소리 교육 방법은 인간의 성향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숨겨진 보물이 어떤 것인가 관찰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거에 맞는 인디비주얼 교육을 하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 방법의 하나인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청취해 주신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혹시 이 강의가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이런 질문은 조금 성급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이 텐던스를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의 그런 성향이 어떤 것이고 그분들에 맞는 선교 방법을 택하시면 어린이 교육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의 목회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기쁘게 즐겁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